자, 먼저 우리 이제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 관리 회계가 우리 회계학에서 그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일단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회계. 혹시 회계 볼 일은 좀 다 들으셨어요? 학교에서 전에? 회계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회계 뭐냐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회계? 우리 어제 회계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회계를? 재무제표? 제가 회계학과 나왔거든요. 어, 졸업하고 회계사 됐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회계 뭐냐 물어보면은 우물쭈물 할 거예요. 무슨 기업의 언어, 재무제표 등등등. 근데 회계는 요거예요, 요거.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보라는 게 뭐예요? 정보라는 게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액션을 할 때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 회계라는 정보를 누가 활용할까요? 자, 우리가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회사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주주, 주주, 채권자라고 하죠. 자, 우리 다 회계 원리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재무상태표죠. 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왼편은 자산, 오른편은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뭔지는 대충 알겠죠? 의미는 한데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오른편을 자본의 조달이라고 합니다. 왼편을 자금의 운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루는 건 회사 법인이죠. 법인. 법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법인? 뭐예요, 법인이? 법인이 뭐예요? 상법상 법인격을 부여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법인인데 법인격 부여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흔히 그 회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주주. 얘가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팔려고 그래. 그러면 아파트 계약서에 누가 사인해야 돼요? 현재 집주인하고 양수인 집주인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회사도 제3자랑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뭐 계약서에 누가 사인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주주가 주인이니까. 근데 주주가 몇 명이에요? 수백, 수천 명이죠? 그럼 계약할 때마다 다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야, 니네 주인은 주주지만 얘가 못하니까 회사 네가 그냥 해. 예, 그래서 회사한테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법인이에요, 법인. 이해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회사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존재 이유. 식사 안 하셨어요? 아침에? 또 일요일이라 쉬셔야 되긴 하긴 하는데 회사의 존재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왜 회사가 존재할까? 저는 가끔 있잖아요. 이 언론에서나 이런 신문에서 그런다고. 너네들 회사 돈 많이 버니까 사회 기부 좀 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 저랑 그 말 섞고 싶지 않은 건 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니네 기부에 그 틀린 말이라고. 회사는 기부 단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 사회적 기업이지. 회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돈 버는 것 자체가 회사 사회에 공헌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고용 창출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죠? 자, 회사의 본연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좀 안타까운 게 하나 나와 있던데. 뭐라 그러더라? 개천의 용나는 시대가 어려워졌다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빠를 잘 만나야죠. 그쵸? 돈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 회사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돈을 조달하는 원천이 바로 두 개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뭘 조달해요? 자본을 조달하고 부채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본을, 부채를 투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혹시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여기는 많이 있구나. 괜찮아요. 주식 하시는데? 혹시 어디 가실 분 안 계세요? 여기 한강 같은데? 저도 주식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주식한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 혹시 주식에 관심 있는 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다른 데 강의 가잖아요. 주식 강의만 이틀에 이틀. 제가 그 연평균 수익률 한 40% 정도 돼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그게 항상 40%는 아니고 어느 때는 100%, 어느 때는 마이너스 100%.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얼굴이? 엄청 초췌하죠? 지금 가긴 가야 돼. 수업 끝나고 거기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할 때 종목을 선택하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알아요, 뭔지. 예? 예. 친구의 추천. 그 다음에, 왠지 차트 보고, 이게 바닥이네. 이제 몰빵. 이런 걸로 하죠. 근데 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봐야 된대. 회계가 이 정보를 제공한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는 표현을 써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바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주식 얘기하다가 분위기 좋았다가 요거 오니까 또 분위기 안 좋아졌죠. 자,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주주나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투자할 때 뭘 봐야 돼요? 회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주식 하시는 분도 회계 보고 투자하세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시간만 되면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좀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시간도 좀 그렇고, 또 좀 촬영도 하고 있고 또. 촬영하는데 이 수업 얘기가 주식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에 분위기 좋으면 제가 시간 따로 빼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연평균 수익률이 40%. 자,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도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회사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관리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 영업팀인데 또는 생산팀인데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없어요. 뭐 관심 뭐가 있어? 뭐에 관한 관심이 있어요? 연봉, 복리후생 관심 있지. 회사가 뭐 이익 날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다 회사 직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는 바로 경영자라고 합니다. 회사 임원들. 그러면 자, 이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 회계라 그래요. 자, 회계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재무 회계하고요, 이 관리 회계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비슷할까요? 전혀 달라, 전혀. 자, 왜 전혀 다르냐면 이 주주나 채권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해요? 왜 투자해? 내 피투자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안 그렇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사고 집 사고. 그래서 이분들은 순수하게 다 투자 목적이라고.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요? 뭐 하려고? 혹시 이 중에 임원분은 안 계시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회사의 임원은 뭐 하시는 분일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수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요. 직장 생활을 8번 했어요, 8번. 물론 거기는 회계법인도 있고, 뭐 컨설팅, 은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번이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죠. 평균 근속 연수가 2년이 안 돼요. 3일짜리도 있었어, 3일짜리. 아무튼 엄청 까칠했죠, 그때는 젊은 나이에. 자,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라는 조직은 있잖아요. 일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일은 밤새더라도 해.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사람 관계라고, 사람 관계. 그것만 없으면은 회사 다 할 수 있어요, 생활. 근데 제가 처음 합격을 하고 그 젊은 나이에 의욕이 넘치잖아요. 내가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열심히 일할 거야.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특히 내가 그때 젊은 나이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우리 임원분들 있잖아요. 다 임원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생각에. 아니, 이분들은 회사 와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급여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게 회사의 코스트를 높이는 원인이다. 막 싸웠어요. 당신은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임원은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임원은 뭐 하는 사람일까? 딱 2개밖에 안 해, 회사 와가지고. 관리니까 어떤 관리가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구체적으로 딱 2가지밖에 안 해.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임원하면? 결제. 그쵸? 결제하잖아요, 그 양반들이. 자, 그래서 그거를 굳이 표현하게 되면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의사결정. 또 하나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개인 사무소 한 지는 한 10년 됐거든요. 개인 사업. 근데 안 해. 안 하는데 저도 수많은 그 사장님들을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내공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저도 어디 가면은 딱 눈에 힘도 줄 수 있고. 근데 저도 있잖아요. 대기업 임원들 딱 만나면 좀 그래. 움찔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딱 출근했는데 엘리베이터에 우연히 임원분하고 같이 타게 됐어. 기분이 어때요? 빨리 벗어나고 싶죠? 같은 공기 안 마시고 싶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느낌이? 왜 그분들하고 눈 마주치기 싫은지. 임원 정도 되면 여러분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이 친구가 지금 회사에 로열티가 떨어졌구나. 어제 술 많이 먹었구나. 다른 데 입사 지원하고 있고 다 안다고. 딱 스캔이 된다고. 그 정도 돼야 임원이 돼요. 저도 알아요, 저도 사실. 저도 우리 사무실 잘 안 가거든요. 일 안 하게 생겼잖아요. 뺀질뺀질. 어제 사무실 가서 나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다 알아요, 저는.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 쇼핑하고 있었구나. 다 안다고. 눈빛만 봐도. 자,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아. 일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쇼핑하는 눈빛. 그러니까 맹수가 모기가 봤을 때 눈빛 있잖아요. 일하는 눈빛은 뭔가 이렇게 혼탁하죠. 흐리멍텅하고. 자, 하나의 또 역할은 바로 뭐냐면 성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성과 평가. 이게 임원의 주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가 관리 회계를 배우러 왔잖아요. 그쵸? 그 원가 관리 회계는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이론적인 이 회계를 회계학의 체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 회계 원리 다 배웠다고 하셨죠? 회계학의 출발점은 회계 원리예요. 어카운팅 프린서플. 요거는 거의 부기 수준이죠. 뭐 차변 대변 이런 것만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워야 돼요? 우리 어제 수업했던 거? 그렇죠. 중급 회계. 자, 이 중급 회계가 일반 회계예요. 책도 막 1000페이지 훨씬 넘죠. 그래서 회계 뭐 회사에서 뭐 주임 정도 되면 이 정도 다 있어야 돼요. 보고 물론 다 보지는 않겠죠. 자, 요거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고급 회계. 사실 고급 회계는 우리 그 세무사 시험 범위하고 약간 거리가 있긴 있어요. 자, 고급 회계는 일반 회계에서 다루기는 조금 지엽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이 뭘 것 같아요? 럭셔리? 럭셔리는 아니고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여기 넣기는 조금 좀 있다.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가 보면은 고급스러울 수도 있어요. 주로 뭐냐면 M&A, 인수합병, 뭐 파생 상품 있잖아요. 선물 옵션도 요 관련된 게 바로 고급 회계예요. 우리 시험범위 있긴 있어요. 뭐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자, 근데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딱 두 트랙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다시 원가 관리 회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원가 회계라는 게 있고요. 관리 회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바로 회계학. 여러분들 1차 시험에 회계학 있잖아요. 요거 회계학. 2차 시험에 회계학 일부 있죠. 요게 회계학이라고. 다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요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이게 재무회계. 바로 뭐예요? Financial Statement. 얘가 관리회계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뭘까? 원가회계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자, 원가회계는 별도의 하나 회계가 분류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고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내용이 뭐예요? 원가관리회계잖아요. 요거 배우는 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뭐 대충 알겠지만 누가 이용하는 거? 우리 임원들이 이용하는 거. 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회계. 그러면 원가회계가 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분필, 우리 이제 헬크스가 이 분필을 어디서 사왔을까요? 이거를 공장에서? 우리 안 팔아. 헬크스한테 어디서 사와요? 문방구, 사실 문방구. 문방구 같은 회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기업이라고 해요.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 자, 그럼 문방구 같은 상기업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요? 자, 이게 모나미에서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 모나미로부터를 사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서 그 차익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상기업이죠. 그쵸? 그러면 모나미로부터 얘를 사왔어. 창고에 막 박스에 쌓여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이게 자산, 어디에 자산? 재무 상태표.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죠. 그쵸? 가지고 있으면 재무상태표, 팔면 매출원가라고.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재무회계죠. 그쵸?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요걸 만드는 모나미를 할게요. 모나미. 모나미는 무슨 회사예요? 만들어 파는 회사죠. 얘를 제조업이라고 그래요. 제조업. 그러면 모나미는 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상기업은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온 금액이 있으니까. 그럼 모나미가 계산을 해봤네. 요거 만들 100원이야, 100원. 근데 아직 안 팔고 공장 창고에 보관돼 있어요. 그 금액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이죠. 문방구에 팔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죠. 즉 원가 계산의 결과는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 손익계산서죠. 재무회계라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자, 근데 우리 임원들이 결제를 할 때 머릿속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결제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원들이 결제할 때 회사의 이익을 높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익은? 자, 수익, 매출에서 뭘 빼야 돼요? 비용, 원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가를 물으면 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사실 지금은 100% 이해 안 될 거예요. 약간 두리뭉실한 개념이 있긴 있거든, 요게.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가 회계라는 것 자체는
금액 자체 결정이 되면 재고자산 매출 원가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관료의 측면, 임원이 의사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양쪽에 다 걸쳐 있다라고 하면 왜 굳이 밑에 넣었을까요? 여기 넣을 수도 있는데. 궁금하지 않아?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재무회계가 중요할까요? 관리회계가 중요할까요? 정보로서 가치가. 물론 수업 목적으로는 얘가 중요해요. 이르지는 말고 어디 가서. 자, 정보 목적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관리회계요? 제가 이거 수업하니까. 자, 보세요. 자, 이 재무회계는 누가 보는 회계죠? 외부 사람들이 보는 회계죠. 그렇죠? 그럼 외부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뭐 주주, 채권자, 정부, 국세청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보는 시각이 한 가지로 동일할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그럼 회사는 이 사람한테 정보를 보여줘야 돼. 그 정보를 보여줄 때 대충 정보를 만들까요? 뭔가 다른대로 원칙을 갖고 만들까요? 원칙 갖고. 이게 다 시험에 나와요, 지금.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 원칙은 그러면은 어떤 특정 대상에 유리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보편 타당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보편 타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업회계 기준 IFRS라고. 자, 회사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게 재무제표라고. 결국에 재무제표상 숫자 자체가 회사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각색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관리회계는 순수하게 누굴 위한 정보예요? 회사의 사장을 위한 정보라고. 어떤 게 더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는 누가 보는 정보예요?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외부 사람이 보는 정보라고. 관리는 누가 보는 정보예요? 회사의 사장이 보는 정보입니다. 어떤 게 더 훨씬 중요한 정보예요? 예죠? 거의 뭐 어거지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집어넣는 거라고. 자, 원가액의 자체 역할 자체가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훨씬 중요한 거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잘 이렇게 믿기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직도 뭐예요? 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재무회계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회사가 재무제표를 보여주려고, 외부 공시하려고. 그렇죠?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들어가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 감사받는 모든 회사 재무제표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요? 중요한 정보를. 안 하겠죠. 그럼 공시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 해도 괜찮은 정보만 공시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물론 수업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조금 좀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 강의 순서가 재무회계 듣고 관리회계를 듣거든요. 원가관리회계를. 근데 우리 이제 클래스는 다행히 섞여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재무회계 다 듣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를 듣는다고.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재무회계 시각으로 원가관리를 바라본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얘랑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똑같은 회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공부할 때를 싹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 대상 자체가 다른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 목적이 원가 관리 회계인데 우리 교재는 제 기본서도 원가 관리 회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얘 둘 구분하지 않아요. 항상 둘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은 원가회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사셔도 얘가 들어있어요. 관리회계 사셔도 얘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책은 반 딱 쪼개 보면 앞부분이 원가회계, 뒷부분이 관리회계예요. 왜 그래요?
아니, 원가를 알아야 우리 사장이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원가는 걸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의미를 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의 이제 봄이 왔는데 백화점에 갔어요. 원피스가 30만 원이네. 딱 살려고 했는데 친구가 아직 사지 마. 좀 있으면은 저기 아울렛이나 저기 뭐 싸게 팔 거야. 자,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지나니까요. 2월 상품 창고 대방출을 막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3만 원에 팔려. 조그만 상품 이런 경우 있죠. 뭐 어떤 생각을 하세요? 딱 보시고 큰일 날 뻔했네. 백화점에서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파는구나. 그런 생각 하죠. 옷 안 사세요? 한 번 더? 정말 그럴까? 우리 이제 원가를 배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옷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옷을 만들었네. 만드는데 1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옷이 안 팔려. 자, 옷이라든지 명품 이런 회사는 안 팔리는 재고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신문에 한번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태워버려. 자, 왜 태우는지 아세요? 안 팔리면 태워야 돼요. 이미 내년 신상집 만들고 있어. 유행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만들어가는 거지. 자, 태워버려야 돼요. 자, 소각.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네. 당신 차입금 너무 많으니까 빨리 돈 좀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땡처리. 처분한다라는 거, 처분. 자, 처분하려면 사무실 렌탈 해야 되고 알바 써야 돼요. 자, 계산해 보니까 한 벌당 한 2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가장 싸게 팔아야 빨리 돈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에 팔지? 라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원가가 얼마 것 같아요? 이 원피스 원가가. 얼마 것 같아요? 얼마? 얘를 뭐라 그래? 10만 원을? 회계를 배웠다면서요. 제조 원가, 매출 원가로 할 거 아니에요. 얘를 뭐라 그러지? 2만 원을? 몰라요? 판관비. 아는데 지금 그러는 거죠? 다. 얘를 뭐라 그래요? 제조 원가 또는 매출 원가, 얘를 판관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가 얼마예요? 12만 원짜리라고. 어디서 봤을 때? 재무회계에서 봤을 때. 그렇죠? 관리회계에서는 얼마로 원가를 볼 것 같아요? 2만 원, 2만 원. 얘는 원가를 안 본다고. 얘만 원가로 봐요. 용어도 달라요, 용어도. 얘를 관련 원가라고 그래요. 자, 얘를 매몰 원가, 썬크 코스트라고 그래요. 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서도 원가 관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시가로 얘를 보면 안 된다니까. 관리회계에서는 제조원가, 판감 이렇게 구분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죠? 관련 원가, 매몰 원가. 매몰 원가가 뭔지 아세요? 썬크 코스트? 상대적인 개념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기회 원가. 요런 것들이 우리 원가 관리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암기로 하면 안 돼. 느껴야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혀 틀리죠, 접근 방식이. 그러면은 원가를 12만 원으로 보는 게 맞아요? 2만 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니, 2만 원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 재무회계는 딱딱딱 떨어져요. 뭐에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관리회계는 원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리회계는 원칙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또 어려운 거라고. 자, 재무회계는 여러분들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배우는 거거든요. 관리회계는 이 양반 머릿속을 배우는 거라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관리회계를 하려면 나는 누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쉬워요. 이것도 보세요. 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미 옷을 다 만들었잖아요. 10만 원을. 다 지출이 됐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태워버리든지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태우면 똔똔.
파는데 얼마 필요해요? 당장? 2만 원 필요하잖아요. 3만 원 주고 팔면 얼마 남아요? 10,000원 남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장 머릿속을 다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몇 가지 케이스만 연구를 한다. 케이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답이 있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기회원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게 바로 기회원가예요. 자, 차기 강남역 사거리에 1층에 사무실이 그 임대가 나와가지고요, 렌탈을 했어요. 거기다가 김밥을 만들어 팔았어. 한 달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 1,000만 원 벌었네. 진짜 1,000만 원 벌었을까요? 손익계산서에 1,000만 원 써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회계에서는 1,000만 원 번 거예요. 관리회계에서는 손해라고, 손해. 왜 손해일까요? 이거 강남 사거리에 왜 김밥을 만들어 팔아요? 뭐 해야 돼요? 스타벅스, 망고 식스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치 높은 거.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으로 했다라면 3,0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김밥 만들어 팔았다라고 하면 어때요? 1,000만 원 벌었지만 3,000만 원 벌 기회를 포기한 거잖아요. 관리회계에서는 마이너스 2,000만 원이라고.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쭉 배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재무회계랑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얘를 해석하면 안 돼요. 됐어요?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아요? 원가관리회계 내용이 죽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사실 원가관리회계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장들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재밌게 이제 설명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입문반에서는 이왕이면은 우리 문제 푸는 것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니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해하는 게. 원가관리회계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업 목적으로.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회계라고 하니까 우리 중구백기처럼 드립다 외우고 하니까 못하는 거라고. 원가관리회계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얘는 철저하게 이해하는 과목이지. 네, 오늘 이틀째인가요? 이틀째.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해요.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빛이 살아있어요. 앞에 이렇게 포진돼 있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좀 풀리죠. 눈빛도 풀리고 자리도 이제 드문드문 듬성듬성 비어 있고. 자, 이해합니다. 근데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쳐.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 선배 입장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가? 8시간? 절대 넘어서면 안 돼요. 사람 머리가 있잖아요. 8시간 이상 회전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 문제가. 근데 가끔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공부 빨리 받는구나 열심히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딱 끊어야 돼요. 공부 잘 된다고 날 새잖아요. 3일 공부 안 돼, 3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1년의 기간을 두고 꾸준히 해야 되는 시험이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1년 동안 해야 돼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피해야 될 게 또 뭐냐면 매너리즘. 가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스터디도 하고 주변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래요. 공부를 오래 한 선배들이 있어. 물어보면 다 알아. 책도 다 봤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딱 1년 동안 필요한 것만 봐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합격할 수 있는 비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잘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눈빛이 워낙 강렬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학위사 1차 시험 2번 합격했거든요.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했는데 또 2번을 합격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명 3자생이라고 1차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고에 2차 시험 떨어졌어요. 내년에 2차만 볼 수 있잖아요.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원점. 그래서 그때 1, 2차 다 합격했거든요. 1차를 2번 합격한 거죠. 거의 5년 정도 공부를 했다고. 자, 공부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계사 2차 시험이 7월 달에 끝나고 발표가 9월 달쯤 발표를 해요. 꼭 발표도 추석 전에 한다고.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지만. 집에도 못 가요, 집에도. 그러면 딱 9월 달에 딱 불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또 가야죠, 거기 또. 다행히 안 갔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9월 말에 발표가 났는데 바로 정시차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그 대인 기피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1차 시험 언제는 2월 달에 있다고. 언제쯤 정신 차리냐면 크리스마스 때쯤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12월 말이잖아요. 1차 시험 몇 달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 근데 2년 동안 2차 시험만 공부했는데 1차 시험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그때는 더군다나 영어 시험도 토익이 아니었었는데 다 봤었어야 되는데. 근데 2달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1차 시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난 5년 걸렸는데 빨리 합격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꾹 다물고 있었다고. 얘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강의가 잘 되고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말을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친구들이 이제 바로 다 합격하겠다. 1년 만에. 그래서 계속 우울했어. 삶이 우울했었는데 합격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하나 보다 얘기를 해줘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해줘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합격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제. 근데 시간 지나니까 또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말해도 안 하는구나. 말해도.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이 3월 달이잖아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8월쯤 돼서 보면은 또 안 하고 계실 거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11월 되잖아요. 또 안 하고 계실 거라고. 안 하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제 말대로 하는 친구들은 바로 합격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옛날에 제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이 합격해서 와요. 오늘도 저한테 회계사님 감사드린다고 합격했다고. 근데 고민이 하나 있대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합격은 했는데. 무슨 말 이해되세요? 많이 알고 합격하는 게 좋아요? 몰라도 합격하는 게 좋아요? 몰라도 합격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한다고 다 전문가예요? 아니, 하나도 몰라요. 언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하면서 전문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이렇게 감사 나오잖아요. 딱 봐도 바로 합격했구나, 오래됐구나 바로 안다고. 바로 합격한 친구는 딱 스타일이 어때요? 뭔가 어깨에 벽돌 올라가 있죠. 과묵하죠. 왜 과묵해요? 나한테 말 걸지 마. 오래된 회계사는 어때요? 뭔가 설렁설렁한다고. 저 사람 회계사인지 누군지. 자, 전문가는 언제 되는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자, 지금 비법. 청기누설. 뭐 근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과목이 지금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회계 세법이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재정학, 또 민법,
몰라요? 뭐 보는지? 행소? 또? 이거밖에 없어요? 예?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타 과목. 상법? 세무사 우리 공부하러 온 거 맞죠? 왜 모르는 척이에요, 다. 자, 근데 어찌됐든 뭐 선택 과목 있고 하니까 얘랑 성격이 어때요? 과목 성격이 좀 다르죠? 얘는 어때요? 좀 짜증나죠? 생각만 해도. 얘는 할 것 같죠? 그렇죠? 자, 우리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이죠? 1차 시험에? 60점이죠. 솔직히 60점이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끼리지만 좀 낮죠. 그렇죠? 우리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세무사 시험 1차를 합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얘는 70에서 80 정도 맞아야 합격을 해요. 왜? 얘는 죽어도 못 맞아요. 7, 80을. 맞을 수가 없다고. 시간 내 못 풀어 얘를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율,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얘가 훨씬 좋은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무조건 얘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 80을. 얘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좀 해피해졌죠? 근데 이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10문제 중에 3개만 맞추시라고. 3개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0.2가 뭐예요? 오지선다요. 몇 점이에요, 그러면은? 합격.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1차 시험 관건은 바로 뭐냐면 얘를 왜 맞는 거야, 빨리. 근데 왜 여러분들 떨어지는지 아세요? 왜?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얘만 공부하고 있어. 중요하니까. 얘는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70점이에요, 70점. 많이 해도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얘를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얘는 100점 못 맞아요. 얘는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80점만. 얘는 10개 중에 3개만 맞추고 굴리면 돼. 해피하게. 굴릴 때도 어떻게 굴려요? 문제 안 봐도 돼. 그냥 올해는 4번 굴리면 돼. 생각하면 머리도 아프지만 비사이로 피할 수 있어요. 바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얘를 어떻게 80점 맞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한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맞출 수 있다고. 이거 3개월 동안에 80을 맞출 수 있는 비법은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자, 빨리 1차 시험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2차를. 근데 우리 이제 설명회 때 우리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차 시험은 회계학 1부가 바로 얘예요. 우리 1차 시험은 똑같아. 회계학 2부가 주관식 세무회계라고 세무회계. 세법의 연장선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세법학. 2차 시험은 세법학 때문에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회계학 1, 2부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시험 끝나고 무조건 세법학을 또 드립다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만 잘 들으면.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2달째 되면은 눈동자 풀리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또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쭉 하면은 바로 합격해요. 내년 이맘때면 2차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해피해요, 이거. 근데 인간적으로 10개 중에 3개 못 맞춰요? 인간적으로? 그럼 대화가 필요하죠. 어떻게 3개를 못 맞춰, 자기 실력으로. 4개도 원하지도 않고 3개인데 3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는 80점 목표로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얘는 절대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얘가 꽈락이 훨씬 많아, 회계세법이. 근데 이제 그러면 오해하죠. 회계세법이
어려우니까 과랑 많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 개념이 아니냐면 얘는 단시간 내 점수를 많이 못 올려요. 못 올려. 얘는 올릴 수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1년 내에 합격하든 10년 걸리든 무조건 합격하려면 얘는 이거 맞아야 돼. 무조건. 주의 보시라고. 얘를 맞아 합격을 해요. 얘를 70 맞아도 얘가 안 되면 떨어져. 그럼 빨리 얘를 수준을 올려놓는 거라고. 얘를 한번 수준을 올려놓으면 얘는 무조건 7, 80 맞아요. 내년 되든 내후년 되든 한번 해놓으면 최고 두 달 만에. 우리 때는 커트라인이 88점이었다고. 88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과목들 있잖아요. 한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 그런데도 한다. 근데 여러분들 80점만 맞으면 되는데 뭐. 됐어요? 약간 잘 믿고 따라오시면은 바로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약을 팔았으면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수업은 50분 하고 10분 쉬는 걸로 하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